예, 이번에 6주째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아마도 이번 주 중으로 한 34~35만까지 환자가 폭증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테스트기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갖고 지금 난리가 나서 뭐 부랴부랴 추가 준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따로 감염병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또 이런 걸 예상해서 치료약도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치료약 확보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갖고 그거 확보한다고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도에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충분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정부 스스로가 줄여놓고는 국회 탓을 또 하기도 하고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무대책의 과학적 방역을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 하는 각자 도생, 대책 없는 방역, 그걸 이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방역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공포감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의정 갈등으로 정부가 의사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 의료가 붕괴된 지가 한 7개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형 병원들은 사실상 의료 붕괴 상태에 있고 적자폭이 너무 커서 대학병원이고 어디고 병원 경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금 코로나만 창궐한 게 아니에요. 백일이라는 전염병이 또 창궐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뭐 엄청나게 강조하고 위생 단속을 하고 철저하게 이런 노력을 해서 감염병, 전염병들을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뭐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정말 무책임하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건강에 유의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죠 이제 민주당의 제1회 정기 전국 당원 대회가 드디어 마무리되었는데요. 당대표로는 이재명 후보가 85.4%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최고위원으로는 김병주, 김민석, 이현주, 한준호, 전현희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현장에 참석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구 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했고요. 전당대회마다 어떤 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의 열망은 뭐였느냐? 이재명을 강력한 지도체제로 세우자.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이재명과 함께 단일 대우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잘 싸울 수 있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그런 최고위원을 뽑겠다 하는 그런 우리 당원 동지들의 열망들이 강력하게 응집됐던 그런 대회였다라고 보고요. 그건 최고위원들 뽑힌 거 보면 다 그렇게 표가 나죠. 우리 당원들의 뛰어난 판단, 또 간절한 열망이 결합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특히 민주청년 페스타 부스도 열렸습니다.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체험형 팝업 스토어인 블루페의 굿즈샵은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청년 부스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청년들의 주문이 쏟아졌었는데요. 지난 총선 민주당의 정책이었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 단계별 지원 강화 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전당대회를 하면 전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전준위에 이번에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령을 미리 개정할 걸 한다든지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미리 해서 거기서 이제 최고위원회까지 올려서 이렇게 쭉 하고 그걸 이제 전당대회 안건으로 올리는 거죠. 또 하나의 역할은 뭔가 하면 당일날 전당대회 행사장을 어떻게 꾸미고 멋지게 만들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준위에서 큰 의견을 냅니다. 근데 이번에 전준위에서 낸 의견 중에 하나가 우리 전당대회를 좀 축제처럼 그렇게 잘해보자. 그래서 굿즈 판매도 하고 역사관도 만들어서 우리 민주당의 역사도 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 소장품의 복제품들도 한정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저는 이미 그 회의 때 그 굿즈 상품들을 다 미리 보고 했는데요. 예쁘고 다 좋아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수첩이라든지 이런 그 복사품들은 정말 역사적이고 좋은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누구나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그런 일자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일자리하고 달라요. 즐거워야 되고 보람돼야 되고 또 봉급도 적절하게 보상이 돼야 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충족되는 만족도 높은 일자리인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그걸 시행을 해야 되고 이 정부한테는 해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저번 주가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전후로 해서 속상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반국가 세력과의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인한 친일 논란이 있었죠. 이런 양상이 사실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색깔론으로 논란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 어딘가 기시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국민들을 그렇게 이제 몰아붙여서 탄압하려고 하는 거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나 이승만 독재 정권 같은 그런 시절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그 명분으로 삼았던 아주 나쁜, 정말 나쁜 그런 논리를 지금 드러낸 거죠.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반국가 세력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북한을 이롭게 한다든지 또 우리하고 경쟁이나 협조도 해야 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을 이롭게 해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게 반국가 세력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은 누구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국민들은 뽑아놨더니 지금 자신이 하는 것은 조선 총독부 총독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일본 편 들고 일본한테 유리한 일은 다 해주고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억압하고 진짜 이런 태도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세력들이고 정말로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될 세력들이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조금 진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일 논란의 색깔론으로 그런 거죠. 예.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친일,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이니 자익 독재 세력이라 했나요? 뭐 온갖 이상한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자기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정말로 나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의 역사 왜곡뿐 아니라 최근에는 지하철역에서 오며 가며 봤던 독도 모형이 보셨습니까? 그럼요. 네, 그것도 좀 하나둘 철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고 일본 사람들의 반성에 대한 피로감이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정신이 나간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사도광산과 유네스코 기록 등재와 관련해서 강제 동원됐다는 그 말을 왜 못하는 거죠? 일본 편이 다 봐주는 거죠. 그리고 협상했던 그 외교부 국무원들 중에 아무도 사도광산을 가본 사람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하고 야당의 국회의원 5분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도광산을 갔다 왔습니다. 적어도 그런 협상을 하려면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현장도 가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금 우리 외교부나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하는 거 보면 이게 남의 일 하듯이 하고 있어. 대충 설렁설렁하고 그 일본 좋은 일만 다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우라가 치밀어 오는 거죠. 저도 먼 친척 중에 실제 직룡을 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던 친척 아저씨의 이야기를 뭐 여름철만 되면 시도 없이 반복적으로 들었죠. 그 고통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어릴 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우리의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점기에 그 고통과 강제노역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죽음 그리고 뭐 수많은 다침, 절망
그리고 고국당을 와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그 씻을 수 없는 역사 속에 그런 비극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런 걸 외면하고 거꾸로 미화하죠. 미화까지 하고 있는 이 정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 측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를 무혐의 종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 봐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결론을 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을 우리가 정말 뭐 요즘은 차마 제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공권력이 무너지고 국가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건익위원회 그 담당 국장 대리분인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온 나라와 온 국가 기관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특검해야 되고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진실을 거짓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이기고 진실은 밝혀진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정말 올여름 더워서 정말 힘들고 또 많이 지쳤는데요. 정치권의 소식, 그나마 좀 상쾌하고 좋은 소식이 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과의 지금 대치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하고 상쾌한 소식을 많이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산자위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민생 법안들을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의 에너지 바우처를 위한 그런 특히 이제 도시가스 요금 감면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합의해서 통과시켰고요. 여러 많은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될 텐데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밖에서는 싸움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시간 토론도 하고 또 합의도 이끌어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